여론조사로 가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몇 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이 지는 지역구가 거의 없어요. 하나씩 까이기 시작하냐 국민의힘 멘붕 왔다 그러잖아요. 국민의힘 자체조사 데이터 공개 못한다 그러잖아요. 부끄러워서. 왜냐하면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 추세가 있어요. 추세가. 왜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 공천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재미 좀 봤잖아요. 전국 1000명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앞선다. 그럼 뭐하냐고. 전국을 대표하는 뭘 뽑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에. 일단은 MBC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50, 원희룡 39, 11% 차죠. 처음에 얘네들이요. 총선 국면 들어가자마자 지지율 여론조사를 어디부터 했냐면 계양을 하고 마포을, 광진을 이런 식으로 지도부를 먼저 했어요. 그쵸. 한 군데도 이긴 데가 안 나오네. 근데 여론조사는요. 신고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지지를 공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초장부터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지율 잘 나오니까 이재명도 이길 수 있겠지 하면 반대로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첫 나온 여론조사가 원희룡이 이기는 걸로 나왔다면 민주당 지지층들을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을 그렇죠. 거고 악순환 시작됐을 건데 지금 이런 여론조사 7, 8개 나왔거든요. 한 번도 이재명 대표가 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여론조사를 합을 내면 돼요. 500명, 10개면 5,000명 여론조사가 되는 거거든요. 거의 정확해. 근데 적극 투표층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53, 원희룡 42. 그러니까 맨 처음에 원희룡이는 개항을에 출마하면서 뭐 이재명의 대항마다 뭐 이런 타이틀을 잡고 뭐 돌멩이를 치우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재명을 개항을에다 붙잡아 놓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희룡이 뭐 됐냐면 돌멩이가 아니라 똥덩어리가 됐습니다. 이재명의 개악마죠. 그렇죠. 개항마. 원희룡의 개악마. 적극 투표층이 중요해요. 저게 지금 저는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 상당수가 전화 면접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화 면접으로는 확실히 민주당한테 불리해요. 시간대도 있고. 근데 전화 면접에서 이 정도 나오면은 전 더 벌어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저게 여론조사에서 50% 넘어가면은 거의 뭐 압도적인, 예, 압도적인 거죠. 거 아닙니까? 50% 넘는 예. 경우가 많지 않는데 압도적이고 예. 저는 플러스 10% 정도는 더 봐야 된다고 그렇죠. 봐요. 네. ARS로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실제 결과도 그럴 수 지금 있습니다. 11% 차이 나지 않습니까? 유동규가 사퇴하면서 지금 원희룡 지지선언을 냈어요. 아무 영향 없습니다. 아무 영향 없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여유가 생기죠. 여론조사에서 박빙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 집중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 저쪽에서는 원희룡 지지율을 높여서 이재명 대표의 전국 유세를 묶어두려고 해서 그 작전 실패가 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 지금 오늘 또 제 화면 뒤로 보면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지금 현재 이거 생방송이거든요.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다. 자, 이재명 대통령 한번 만들어 봅시다. 좀 다음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46, 윤희숙 37. 윤희숙 입장에서는 자신을 조사했던 당시 권익위원장 전현희를 만나는 게 제일 끌거리웠을 거예요. 말하자면 윤희숙한테 윤석열한테 고모수 같은 거. 그렇죠. 아픈 기억을 소환해 오는 건데 46대 37 적극 투표층 한번 볼까요? 51대 39 더 벌어집니다. 지금 지금 윤희숙 입장에서는 성인용 기저귀 디펜드가 필요한 타이밍이죠. 지를 겁니다 아마. 저거는 이런 게 있죠. 윤희숙이 운동권 청산론을 내세웠는데 그러니까 주장하는 대표적인 주자였는데 임종석은 그런 프레임이 만들어진 후보였다. 그래서 그러니까 윤희숙의 땅 투기권을 조사했던 그 당시에 권익위원장이 딱 들어가면서 뭔가 기분이 찝찝해진 상황이 간 거고 전현희 위원장은 운동권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훌륭한 매치업이었는데 당시에 임종석 막 그 어그로 끌 때 생각해 보면 진짜 민주당 공천 기가 막히한 거예요. 그렇죠. 전현희 위원장은 이따가 4월의 봄 새날 방송에 나옵니다. 그때 한번 뵈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 화성을 공용훈 민주당 공용훈 44, 이준석 23, 한정민 국민의힘 18. 이런 경우는 지금 오늘 누가 그랬더라. 이 선거는 끝났다. 홍준표가 그랬지. 못 이긴다 저거. 화성을. 공용훈 후보는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 민주당 영입 인재죠. 여기 지금 이준석이 들어왔는데 국민의힘 후보는 지금 3등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예요. 적극 투표층 한번 볼까요?
더 벌어져요. 51, 이준석 22, 한정민 19, 공영훈 51이에요. 보여. 지은 데가 어딨어? 그 전국 투표가 나와가지고 나온 여론조사를 다 취합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가서 보면 이제 호남이나 TK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 나서 강원도 일부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물론 한 번도 안 한 데도 있기는 해. 한 번도 안 한 데는 이전 선거 때 어떻게 했는가를 대략 유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이트를 딱 보면 민주당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후보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진보당 등과 단일화 하면서 지역구에 물론 정의당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녹색 정의당은 지금 지지율에 반영이 안 되는 그렇죠. 상태고 민주당이 사실상 단일 후보로 나가는 그 지역구가 엄청 많아요. 그 상태에서 조국 혁신당은 지금 지역구를 안 내는 상황이 됐고 이래서 그러니까 완전 포기하는 상태. 잘못했으면 민주당이 고립될 뻔했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이게 MBC 여론조사고요. 광주에 가면 광주방송 아니다 하나 더 지금 MBC 여론조사 하나 더 경기 수원병 지지도입니다. 이건 왜 관심이 갔냐면 이게 이제 이재명 윤석열 대리전이다 이렇게. 근데 저 박문규가 산업부 장관 5개월하고 청문회 열심히 했어. 5개월하고 출마한. 그러니까 윤석열의 사람인 거고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수원에 딱 붙였어. 47대 36. 11% 차이 적극 투표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53대 40. 더 벌어집니다. 14%까지 벌어집니다. 이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지역은 뭐 그쪽 후보 인물 구도 이런 게 충청권에서 좀 많이 먹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수도권에서는 지금 지는 지역과 거의 없다. 깜짝 놀랄 정도다. 그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던 그렇죠. 뜻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심판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가 민주당에 대한 이제 지지로 네.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못 살겠다 심판하자. 그렇죠. 못 살겠다. 그러니까 심판하자. 이런 그 못 살겠다, 민주당의 갈아엎자. 이 민주당의 엄청난 바람이 이번 총선에 불러일으킬 효과가 뭐냐면 이렇게 민주당이 압승해 버리는 그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저쪽에서 아유 난 그냥 꽃구경이나 갈란다 투표 안 할란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네, 이후로는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원팀으로 리스크 관리를 되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불경은 어떨지 한번 볼까요? 여론조사 나온 것 중에 허성무 후보가 1등입니다. 물론 강기훈 후보랑 박빙이긴 해요. 저것도 전화 면접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지지율이 좀 덜 나오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모름 무응답이 27%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허성무 후보가 이제 강기훈을 앞서고 있다는 거. 저기는 이제 녹색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7% 가져가고 있죠. 정의당이 그래서 참 이번 선거에 볼만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 중에 민주당 압승하느냐 마느냐도 있겠지만 녹색정의당의 섬멸을 이렇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어쨌건 1등 나고 있다. 아시기 바라겠고요. 창원 진해 여기도 기가 막혀요. 황기철 후보 37 민주당, 이종욱 후보 30 국민의힘 여기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앞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부울경에서 최대 의석이었던 거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이게 이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이 10석 정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보다 몇 석 더 나올 수도 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 나올 수도 있다. 해군 참모총장을 하셔서 지역에 엄청나게 어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자, 그다음에 남양주 병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지금 기후일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코프라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인데요. 여기는 지금 유선이 무려 10%가 있어요. 유선 10%. 유선인 사람 있냐? 아, 참 진짜. 그리고 심지어 RDD 랜덤 안심번호 하셔야 됩니다. 왜 안심번호 해야 되냐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야죠. 어쨌건 이 여론조사에서도 김용민 후보가 50% 압도적입니다. 넘었습니다. 저기 조광아는 남양주 시장한 민주당 사람이었어요. 근데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하고 계곡 정비 대립각이었죠. 원전 논쟁했던 그냥 저런 사람들을 수박이라고 하는 거야. 쉽게 표현하면 이낙연 결 나오긴 했지. 이낙연 사람들 좋겠다죠. 국민의힘으로 건너가서 투표로 나오면 오산 그다음에 저 영등포 합 남양주 병 이런 자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끝내 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다음에 동작을 한번 보세요. 이 정도 되면은 동작을 해서 이렇게 나오면요.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민주당이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수도권 웬만한 의석 다 가져온다 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한동훈의 그 인터뷰 중에 총선이 지면 종북 세력이 주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걸 보면서 아 얘네가 지금 굉장히 정말 속된 말로 똥줄이 탔구나라는 걸 느껴지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은 20여일 기간 동안 정말 민주당 내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고 분명히 어떤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분명히 남은 기간 동안 뭔가 판세를 바꾸기 위해서 국민을 호도할 것이다. 그런 일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추세를 계속 밀고 나가서 예. 저쪽에서 그냥 포기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유삼룡하고 나경원 여론조사는 KBC 광주방송이 UPI 뉴스랑 둘이 리서치뷰에 의뢰한. 근데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ARS예요. 그러니까 ARS로 하면 민주당이 잘 나오고요. 심지어 이거는 안심번호로 한 그러니까 민심을 반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유삼룡 후보가 동작을 간 지 얼마나 됐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유삼룡 45.9, 나경원 46.3.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나경원이 잘해서가 아니라 당시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못해서 네. 지지율이 10몇 % 차이가 났던 거거든요. 유삼룡 후보가 용기 있게 뛰어드니까 지지층들이 동작을로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여론조사하면 동작값도 이기는 걸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지금 네. 막 치고 올라가고 있어서 이 추세면 저는 이 추세면 반드시 뒤집어지는 당선되리라 거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지역구를 찾기가 힘들 정도가 될 거고 강남 3구 중에 몇 석 건지는 정도가 될 거다. 그러니까 동작을 해서 흑석동이 제일 나경원 지지가 높은 동네인데 네. 현장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자 그러고 악수하자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바닥 분위기도.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전략은 뭐냐면 동작을은 강남 3구 바로 옆에 있어요. 서초구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송파 을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송기호 후보가 배현진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렇게 송파를 일단 동작을 일단 강남으로부터 분리시켜내고 바람을 차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나경원을 중심으로 해갖고 한강 벨트 바람을 불게 하려는 전략이었어.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작을의 인물을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 민주당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겁을 내서 피하셨죠. 오퍼가 오면 네. 제안이 오면 못한다고 손사래를 쳤던 곳에 유삼룡 후보가 내가 가겠어 한 거예요. 영웅됐지. 그 이거 거절하신 분들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할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많아요. 땅 치고 후회할 거예요. 나경원은 기대할 게 별로 없는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우리가 선거 질 일은 없을 거예요. 선거 3주 앞둔 시점이에요. 저 여론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요? 저 여론이 바뀌게 하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윤석열이 남북통일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조금 이길 수 있어요. 윤석열이 퇴진 선언하면 모를까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아니, 퇴진 선언은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거고 저쪽이 윤석열이 남북통일을 김정은과 합의를 하고 나오지 않는 한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깔론 같은 걸로도 안 되고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이제 하다 이제 아마 윤석열이 저 김건희랑 이혼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마 안 먹힐 겁니다. 김건희 압수수색 정도는 좀 먹힐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이 정도 때문에 너무 크게 벌어진 것 같아요, 판이. 나경원의 추세가 좀 있었는데 이수진 후보가 워낙 못했기 때문에 반작용이었던 거고 맞죠. 실제는 저기 국정 논란, 국기문란, 국회 문란으로 재판받고 있고 우리 친일 나경원의 이 이미지 다시 복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민주당도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윤석열 집권하고 나서 당선자 시절부터 역사는요 뭘 보면 되냐면은 새날 2년 동안의 썸네일 보시면 다 나오지. 뭐 예를 들면 고속도로 정점을 바꿨다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모아놓으니까 최근까지 99개. 탄핵 리스트. 이종석 도주시킨 것까지 99개. 탄핵, 사유. 그런 정권 밑에서 우리가 2년 동안이나 나라 망쳐서 다 해도요. 경제가 좋으면 국민들 분노 안 그럼요. 하거든요. 예. 경제 개판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체불 임금이 역대 최대치고요. 그리고 10만 원 미만 절도 사건이 예. 뭐 수십 건이 늘어나고 있고 어마어마한 민생 현장의 고통의 현장입니다. 네.
자, 그 여론조사 보시고 힘내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거 보고 자만할 때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조심해야죠. 마지막까지. 조마조마하실 필요 없어요. 대세는 민주당한테 왔다. 자꾸 퍼날라라. 추세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방송하는 10년 넘는 시간 동안 민주당이 지는 여론조사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추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여러분들이 길을 세우실 때다. 정봉주 의원은 정청래 8년 전처럼 내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오라는 때 다 가겠다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아픔까지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 총선 승리로 갑시다. 그리고 이 다음 나오실 후보는 놀랍게도 현역 국민의힘 3선을 좀 전에 4시에 나온 여론조사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 가질 만한 후보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이기는 후보님들 많지만 케이크는 나중에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샴페인 먼저 터뜨리면 안 되지. 자, 세 분 고생하셨고요. 세 분은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